예, 원자재 금하고 금속 시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나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콘덴고가 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농산물이나 원유처럼 계절수요, 천연가스 계절수요, 난방으로 많이 쓰는 겨울에 비싸고 그런 계절수요나 그런 게 없어서 콘덴고가 적긴 적은데 콘덴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해보면은 2007년부터 연결 선물 차트인데요. 2007년 641불이었던 게 2011년도에 1900불. 이때도 여러분 금열풍 부는 거 아시죠? 늘 여기 이때 하락당하신 분 많아요. 예, 삼촌들한테 물어보세요. 20대들은. 그러니까 어디나 지금 뭐 나스닥이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개인들은 약간 뒤늦게 열광하는데 그 열광하는데 월가나 어떤 이 투기 세력들이 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은 어차피 뉴스를 보고 사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소몰이 하듯이 이렇게 살살 몰아가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보세요. 저점 고점을 이렇게 장투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만기 보정이 아주 정확하진 않는데 그래도 대략 정확합니다. 근데 고점은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1900불 샀다가 1730불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정도 하락에 그치는데 콘덴고를 감안했을 때도 그러면 2100불이 돼요. 순회가 조금 더 늘긴 하죠. 그때 가격은 아까 말한 1900불대가 맞는데 콘덴고 손실하면 요게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적죠. 다른 건 이게 막 2500, 3000 찍힌다니까요. 콘덴고가 커서. 그리고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높게 잡히네. 그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한 880불 찍히네요. 보세요. 아까 여기가 어디였죠? 640불. 그러니까는 콘덴고가 없었다면은 640불에서 1730불 정도까지 이득이 나야 되는데 이것도 콘덴고 때문에 900불에서 1730 그래도 적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2007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매달 넘어갈 때 수수료도 붙을 거고 롤오버도 요 이게 롤오버를 언제 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그래도 금속이 그나마 조금은 낫다. 콘덴고 감안할 때 장투하기에는 금에 대한 견해는 제가 그 금과 뭐더라? 여튼 금카페가 생겼었어요. 이때 금카페가 생겨서 금 투자를 엄청 강조하는 카페가 생겼었어요. 심지어 그 카페 내에서 금도 거래하고. 근데 제가 이때 비판을 많이 했죠. 왜 여기서 아고라 시절에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서 왜 지금 금을 사라고 하느냐. 물론 저는 자산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 자산가인데 예전에 마크 파버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정말 미국이 자본주의가 붕괴될 정도로 미국의 부채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되면은 선물과 주식시장마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큰 위기가 오면은 금 한 덩이가 되게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금값만 오르게 되죠. 10억 중에 자산이 10억이면은 뭐 한 3, 4천만 원 정도 금덩이로 하나 가지는 거 그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해야지. 자산이 10억인데 10억을 전체로 금으로 바꿔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사고 팔 때 매수 매도 가격이 또 다른데요. 금의 장기 차트 가격은 결코 낮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조정이 오리라고 받고 왔는데 저는 사실은 1000불 한번 깰 줄 알았어요. 1000불 한번 깰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게 하방을 벗어난 후에 상승이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좀 잘 맞는 거죠. 하방 벗어나고 딱 맞고 상승이 왔죠. 이런 거 아까 농산물 때 잠깐 그어드렸는데 이거 장기 차트만 먹힙니다. 장기 차트에서 먹히는 경우 있고 아니면 또 횡보하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좀 이번에 먹힌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늘 예전부터 말씀드리길 금과 달러 모두에 버블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외환보유고라는 쓸데없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과 달러 모두 저는 버블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쓸데없는 수요긴 하지만 그것도 수요긴 수요라서 그러나 금은 이제는 그간 각국의 양쪽 완화를 해서 이제는 한 1700불 됐어도 이제는 적정가가 아니겠느냐. 이때 1900불은 이때는 좀 버블이 있다고 봤고 지금은 한 적정가 수준 아닌가. 찍혀 나온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많이 투자해야 되냐? 인플레가 오래되면 할 수가 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가 오래된다 그럼 해야죠. 충분히 적정 가격 정도 되니까. 근데 하이퍼 인플레가 올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투자는 적정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평가일 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막 큰 매력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플래티넘 같은 백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은 근데 금도 투자를 일부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올인하지 말라. 일부 하고 백금 일부 하고 은도 일부 하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면 하되 그것도 전체 자산에서 또 다 올인하면 안 되고 조금 나중에 상황 따라서 여러분 또 큰 상승 전에 한 번 더 누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걸 늘 남겨두면서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정석적으로 보면은 각국이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면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나중에는 뭐 농산물 금 할 거 없이 다 치솟아야 해야 돼요. 그 시기가 올 건지. 근데 정석은 그래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돈들이 오히려 일부 미국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일부 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편중돼서 원자재 시장은 오히려 그동안 그나마 금은 이 정도고 농산물 보시죠. 농산물 한번 보세요. 농산물 제가 지난번에 7년 전부터 낮아졌다고 했죠. 2013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농산물은 식량난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식량난이 오면은 금이 올라요? 아니죠. 그때는 농산물만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다른 위기 때는 금이 오를 수 있는데 식량난이 오면요, 딴 것도 오를 수 있어요. 오른다 쳐요. 근데 식량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에 대한 저의 선택은 사실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거의 작전하다시피 올려진 팔라디움의 가격 너무 작전했죠. 이건 뭐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러프라이스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떨어질 것이다. 한 번 더 반등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팔라디움 하방과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떨어진 플래티넘, 이게 플래티넘 가격이거든요. 플래티넘 상방을 투자하는 겁니다. 단 플래티넘만 하실 필요 없고 플래티넘, 은, 금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상방 치셔도 되고 팔라듐 같은 경우는 하방을 일부 섞어서 적정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향후에 디플레로 갈지 인플레로 갈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양쪽 완화를 또 계속하게 된다면은 저는 언젠가는 이 유동성이 지금 다 원자재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찍어낸 돈을 생각하면 지금의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그동안 찍혀나온 돈에 비해 얼마나 쌉니까, 여러분? 또 하나 싼 게 있죠. 제품 가격이 싸죠. 다이소 가면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산물이든 제품이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못 사는 나라도 후진국들의 그 인력을 착취하면서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이나 그런 농사꾼들의 인력을 착취하면서 이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낮게 유지시키는 게 아닌가. 인플레 억제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해야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10년 전인가 했던 얘기는 결국 맞는 거죠. 미국이 거대한 채무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금리를 한동안 오래 유지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 접점이 되면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더욱더 생기게 되겠죠.